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완화책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제도가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달 강남,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만료된 것을 두고 재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시세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정되는 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연초만 해도 극심한 부동산 업황 침체에 매수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정부의 시장 연착륙을 위한 완화책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도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제도가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업계 역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연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장단점은 있지만 주택시장의 투기를 막는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수도 반등했습니다. 올해 1월 2030 세대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8,955명까지 하락하며 연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무주택자를 움직인 배경에는 규제 완화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줄이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한 영향입니다. 또 1월 말부터 연최저 3.25%의 정책 모기지론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면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부담이 적은 대도시 저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나타난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점도 주택 매수에 힘을 보탰습니다. 최근 각종 부동산 지표 회복과 함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낙폭이 서서히 둔화하며 바닥에 근접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과 함께 전세값이 동반 급락하며 수요층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가격대가 형성되고 빌라왕 사기 사건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1,27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1,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11,000건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매물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낮아지면서 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한 것이 거래량 증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서울 전세 시장의 하락세는 좀처럼 꺾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상존해 있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가 예고돼 세입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역대 최고치의 일반 분양가를 찍으며 재건축 대장주라는 지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기간 규제에 막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음마아파트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시장 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건축 추진에 힘을 싣고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아파트가 역대 최고치의 일반 분양가를 찍으며 재건축 대장주라는 지위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청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이달 9일 음아파트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열고 단지 일반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1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3.3제곱미터당 7,700만 원보다는 8%가량 낮아지긴 했지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실 음마아파트는 이번에 최고가 분양가 단지로 올라섰지만 그간 추진 상황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음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안전진단 문제, 주민 이견, 정부 보류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음마가 갖고 있는 재건축 상징성이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우려한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빗장을 풀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시장 연착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추진도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분양가 산정으로 인해 재건축 업계 전반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총범입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현 시세 대비 높게 체결됐던 매물 중 매매값과 전세값의 격차가 1,500에서 2천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전세값 하락으로 갭 투자 증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69건 매매 거래 중 15건이 갭 투자로 갭 투자 1위 아파트로 등극했습니다. 올 1월에만 9건의 갭 투자가 발생해 지난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단지의 실거래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갭 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는 주요 아파트 매매값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면 올해 전세값은 하방의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최근 급매물 소진에 따른 거래량 증가와 매수 심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하락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6%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34%에서 하락폭은 축소됐는데요. 수도권은 전주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0.28%를 보였습니다. 서울도 전주 마이너스 0.21%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시중 대출금리 인하 영향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가 상승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진구는 광장, 자양, 구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0.34% 하락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위주로 마이너스 0.29%, 강북구는 미아, 수유, 번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26%, 마포구는 현석, 용강, 상암동, 신축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21%를 나타냈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의 경우 금천구는 시흥, 독산동, 대단지 위주로 0.37% 떨어졌습니다. 강서구는 등촌, 방화, 가양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37%, 관악구는 신림, 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27%, 영등포구는 영등포, 물레, 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23%를 보였습니다. 동작구는 상도, 사당, 흑석동 위주로 매물 적재 현상을 보이며 0.19%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대비 낙폭을 줄여 0.28% 하락했습니다.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적재되며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삼산, 청청동 구축과 중저가 주택 위주로 약세를 보이며 0.49% 내렸고, 중구는 영종신도시 위주로 마이너스 0.4%,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가정동 위주로 마이너스 0.33%, 계양구는 계산, 방축, 박촌동 위주로 마이너스 0.3%를 보이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 마이너스 0.49%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35%로 변화했습니다. 낙폭이 큰 지역으로 0.64% 하락한 군포시가 있는데요. 도마교 3분 당동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풍산 왕월 덕풍동 위주로 마이너스 0.63%, 안산 단원구는 원곡, 고잔, 선부동 위주로 마이너스 0.6%, 수원 팔달구는 화서, 인계, 우만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57%, 용인 처인구는 역북동, 포고급, 남사읍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55%를 보였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3% 대비 낙폭을 줄인 마이너스 0.24%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대구 마이너스 0.4%, 울산 마이너스 0.37%, 부산 마이너스 0.34%, 대전 마이너스 0.27%, 광주 마이너스 0.24%로 전주와 비교해 낙폭이 줄었습니다. 세종시는 일부 급매물 소진으로 지난주 마이너스 0.11%까지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0.25% 하락했으며 이어 충북 마이너스 0.22%, 경북 마이너스 0.21%로 비교적 낙폭이 컸습니다. 다음 전세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2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41% 하락했습니다. 전주 마이너스 0.46% 대비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은 마이너스 0.58%에서 마이너스 0.5%로 변화했습니다. 서울도 똑같이 전주 마이너스 0.58%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5%를 보였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며 매수 문의는 증가하고 저가 매물은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가 성수, 금호, 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76% 하락했고 광진구는 광장구의 자양동 대단지 위주로 0.75% 내렸습니다. 강북구는 미아, 번동 대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54%, 도봉구는 쌍문, 방학, 창동 위주로 0.52% 하락했습니다. 강남 쪽을 살펴보면 강서구는 등촌, 염창, 화곡동 위주로 마이너스 0.83%, 관악구는 봉천, 신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79%를 보였습니다. 강남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개포, 도곡, 일원동 위주로 마이너스 0.74%, 금천구는 시흥, 가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이너스 0.72%, 영등포구는 여의도, 신길, 대림동 위주로 마이너스 0.67%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52%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48%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입주 물량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동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이 있는 중구, 서구를 비롯해 부평구, 계양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5%로 변화했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1.05%로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과천 마이너스 0.97%, 안산 상록구 마이너스 0.77%, 안산 단원구 마이너스 0.76%, 시흥 마이너스 0.72%로 낙폭이 컸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32%로 낙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울산 마이너스 0.61%, 대구 마이너스 0.54%, 부산 마이너스 0.45%로 낙폭이 줄어든 반면 대전 마이너스 0.51%, 광주 마이너스 0.27%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세종은 마이너스 0.35%에서 마이너스 0.21%로 낙폭이 줄었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이 마이너스 0.3%로 약세를 보였으며 충북 마이너스 0.24%, 전북 마이너스 0.22%, 전남 마이너스 0.18%를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낙폭 축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등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 상승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당분간 아파트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특별하게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이 더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고덕 강일 3단지의 사전 예약 당첨자가 오는 23일 발표됩니다. 이 단지는 서울 강동구 강일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7개 동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총 1,305가구로 건립됩니다. 이 중 715가구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 예약 대상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500가구였습니다. 본청약 시점 추정 분양가는 3억 5,537만 원이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원입니다. 반값 아파트로 불릴 만큼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특별공급 사전 예약에서는 400가구 모집에 1만 3,300여 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100가구 모집에 총 6,700여 명이 몰려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단지는 올해 5월 착공해 오는 2027년 3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 당첨자는 2026년 8월 시행을 앞둔 본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서울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수요자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단지가 이제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또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경기도 화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성 신동 동탄 2 택지 개발지구 A56블럭에 지어지는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가 오는 21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곳은 지하 2층, 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가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7개 동 437가구를 1차로 우선 분양했는데요. 나머지 363가구는 올해 8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시공은 DLENC와 계룡건설산업이 맡았습니다. 이 단지의 특징은 상품성에 있는데요. 그동안 해당 지역에서 선보인 적 없었던 시투하우스와 스마트 클린앤케어 솔루션이 적용됩니다. 시투하우스는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고객 성향을 반영한 DLENC의 특화 설계 주거 평면입니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채 공간을 트거나 나누기가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앤케어 솔루션도 도입됩니다. 세대 내부에 안티바이러스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이 적용돼 실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아울러 동탄이 신도시에 적용되던 최대 8년의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축소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전매 제한 3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편한 세상 동탄 파크 아너스의 경우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당 계약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하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 23블럭에 지어지는 검단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총 1,049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됩니다. 오는 21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시공사는 금강주택입니다. 이 단지는 교육과 자연, 교통 환경을 갖춘 곳인데요. 도보거리에 유치원이 위치하며 단지 내 어린이집도 마련됩니다. 인근에 초중고교 부지가 계획돼 있습니다. 녹지가 삼면을 감싸고 있는 공세권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아파트 옆 황하산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 1호선 연장 신설역이 가까이에 예정돼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 한강로를 통해 수도권 각지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강주택만의 특화 설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1층은 약 2.5m, 다른 층은 약 2.4m의 높은 층고로 설계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센트럴 플라자, 포레스트 플라자 등 다채로운 테마 가든이 조성되고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됩니다.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정당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화성, 동탄과 인천까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가겠습니다. 전라도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라도 광주에서 분양하는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위파크 마르공원 당첨자 발표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0층, 15개 동 총 917가구로 지어집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35제곱미터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됐습니다. 호반건설, 라인건설, 해동건설이 함께 시공합니다. 이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넓은 공원 부지가 돋보이는데요. 전체 22만 제곱미터 부지 중 약 17만 제곱미터가 마륵공원으로 조성되며 공원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단지 주출입구 쪽에는 통학버스 정류장이 배치되며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당 계약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월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번 주에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청약 접수를 받는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에 들어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입니다. 이 단지는 정읍 일대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9층, 6개 동 규모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10제곱미터 총 707가구로 구성됩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습니다. 오는 2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KTX, SRT가 모두 정차하는 정읍역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수서역까지 1시간대 도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남 고속도로 정읍 IC가 약 1km 거리에 있고 정읍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까워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의 편의시설도 다양한데요. 한국병원, 아산병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을 비롯해 롯데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정읍북초, 정일중, 서영여고, 정읍제1고 등 학교도 다수입니다. 지역 첫 1군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는 차별화된 설계도 시선을 끕니다. 정가구 포베이 구조의 타입별로 조망형 다이닝룸이 설계돼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대형 알파룸 팬트리를 설치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입주민 전용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가 마련되고 피트니스, GX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봤고요. 김성은 기자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은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 사느냐만큼이나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진 시장입니다. 자, 조금씩 분양 시장의 분위기도 살아나는 것 같고 또 우리 투자자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양 단지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포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